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인권 옹호 씨 뿌린 민족주의 변호사 이덕우. 일제시대에는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이어 인권 변호사로 해방 후에는 건준과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목숨을 거둔 이덕우. 그 시대를 산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도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양심적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덕우는 1911년 당시 광주 내남동 남계리에서 이회갑 씨의 독자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되던 해에 갑자기 사망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일가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화순군 동면 대포리로 이사를 했다. 동네 서당에서 늦게 한학을 배우고 동네에서 10리가 넘는 화순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광주 사범학교에 진학한 이덕우는 2학년 때 사범학교에 조직된 독서회에 가입했다. 그해 12월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투옥되었다. 그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감행했다. 결국 예심에서 2년 6개월의 구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우는 상고를 포기하고 감옥에서 법 공부를 시작했다. 출소 후 생계를 위해 옥가 면장, 진도 면장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독학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24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증을 들고 광주에 내려온 이덕우는 광주 금남로 5가 최선진의 사랑채를 빌려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주 고객은 사상범이었다. 해방이 됐다. 그는 건준의 보안부장을 담당했다. 중앙정세변화로 전남 건주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됐다. 광주극장에서 열린 인민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그는 보안부장 자격으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해방 후 일본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방매하거나 본국으로 빼돌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인민위원회의 보안부는 일본인의 불법 재산 방출을 막기 위해 대화여고 자리에 본부를 두고 불법 재산 방출자와 방매자를 구속하고 수사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 군정은 인민위원회의 이런 활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미 군정은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한다. 그러나 광주 인민위는 활동을 계속했다. 1945년 10월 인민위 보안부에 다수의 미군과 광주경찰서원이 들이닥쳐 수사와 검색을 했다. 이덕우는 보안부 책임자로 광주경찰서에 출두해 미군 헌병에게 취조를 받은 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대화여고에 본부를 두고 있던 보안대에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일본인 세이토에 5명을 감금하고 구타했다는 죄목이었다. 11월 7일 이덕우는 재판정에 섰다. 손이 묶인 채 그는 이렇게 법정 진술을 했다. 나는 확실히 조선의 자손이며 이 법정은 틀림없이 조선 땅에 있지만 나는 이 법정에서 전일에는 일본인 재판관의 재판을 받고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오늘 다시 미국인 재판관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인민위원장과 법원장의 석방 탄원에 의해 한 달 만에 석방되었다. 본격 미군 정기가 시작되자 법조계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에는 법조인이 많지 않아 이덕우도 대구 고법 판사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그는 부임을 거절하고 광주를 지켰다. 1946년 한국은 신탁 통치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좌익 세력은 미 군정의 탄압과 우익 세력의 득세로 힘을 잃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익 세력들은 서북 청년단 등의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우익 학생을 동원해 15명의 테러 대상자를 정해놓고 테러를 감행했다. 15명 안에는 이덕우도 끼어 있었다. 테러는 피했지만 한국에는 이미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었다. 1949년 말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직된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그는 가입을 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 경찰서장이 좀 만나자는 말을 전해 듣고 경찰서에 갔다가 그 길로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인민군이 입성했다. 경찰은 광주 형무소의 소인들과 보도연맹원들을 한꺼번에 장성 비하 쪽으로 끌고 가 학살하고 말았다. 이덕우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하고
객사를 한 것이다. 일제하에 학생운동의 추억으로 이후 인권 변호사로 해방 후 보안부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 비극 앞에 생을 마감한 이덕우. 광주 근대사의 촛불이었다.